안녕하세요. 김효진의 육아TV입니다. 오늘은요, 신생아 특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기 낳자마자 내가 낳은 아기 어땠나요? 예뻤나요? 아니면 내가 이렇게 못생긴 아기를 낳은 건가? 바뀐 건 아니겠지? 속으로 이런 생각 한 적은 없었나요? 처음에 태어난 신생아는 우리가 상상한 아기의 모습이 대부분 아니죠. 왜 그렇게 보일까요? 자, 이렇게 머리가 크고 팔다리는 짧고 배는 개구리처럼 볼록하게 튀어나와서 처음 본 내 아기는 마치 이티 같지 않았나요? 또 남자 아기는요, 고환이 크고 여자 아기는 개음순이 큽니다. 그래서 임신했을 때 아들로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다리를 움직이게 해보면 고환이 움직이면 아들이고 안 움직이면 딸입니다. 제 둘째 아들이 이런 경우로요, 딸이라고 오진을 해서요, 옷이랑 다 핑크색으로 준비했었습니다. 그래서 핑크색 옷을 입고 커서 그런지 둘째가 딸 노릇을 하긴 합니다. 자, 신생아는요, 태어나서 만 한 달까지를 신생아라고 합니다. 이 대부분의 신생아들은요, 키는 50cm 전후이고 체중은요 3kg에서 4kg 사이로 태어나고 체온이 조금 높아서 37.5도까지는 정상으로 봅니다. 열이 있는 것은요, 기저귀만 채운 상태에서 38.5도 이상을 말합니다. 또 호흡은 이 횡격막을 이용해서 숨쉬기 때문에 특히 신생아 때 딸꾹질을 많이 하고요. 또 배가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복식 호흡을 하고 호흡이 빠른 편으로 1분에 35에서 50회 정도 합니다. 그리고 심박동수도요, 우리 어른보다 빨라서 1분에 120회에서 160회 뜁니다. 신생아는요, 정확히 보거나 듣지는 못하지만 이게 눈이 부시면 눈을 감고 BCG 같은 예방접종을 하면 아픈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온도 감각은요, 목욕물이 뜨겁거나 차가워도 울기도 하고, 이 청각은요, 일주일이 지나면 큰 소리에 반응을 해서 옆에 아기가 깨서 울면요, 같이 울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리원에서 엄마 방에서는 잘 자는데 신생아실로 옮기면 자꾸 깨는 이유입니다. 미각은 일찍 발달하는 편이어서 모유보다 단 분유를 먹이면 모유를 잘 안 먹으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엄마와 유대는요, 이 피부 접촉에서 비롯될 만큼 촉감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모자 동시를 하라고 권장하는 겁니다. 아무리 신생아실 선생님들이요, 예뻐하고 잘 보살펴 주셔도 우리 아기는요, 서툴지만 엄마가 안아주고 보살펴 주는 게 훨씬 더 안정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신생아는 아직 밤낮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분유나 젖을 밤낮 없이 먹는 겁니다. 이 밤낮을 구분하는 것은요, 최소한 4주에서 6주가 돼야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신생아의 피부는요, 태지가 붙어 있다가 떨어져서 각질도 많고 건조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 건조함이 심한 아기들은 식물성 오일이나 로션을 발라주고 한 달 정도 지나면요, 이 건조함은 사라지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또 신생아 머리는 몸에 비해 크고 머리카락도 많은 아기도 많고, 이 앞에는요 대천문이 있고요, 뒤에는 소천문이 있는데 이 대천문은 14개월에서 18개월 정도에 닫히고요, 소천문은 4주에서 6주가 되면 닫힙니다. 이 대천문 부위만 누르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유 자세를 할 때요, 이 머리의 뒷부분을 잡아주거나 살짝 대고 있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용트림 할 때 젖꼭지가 빠지지 않게 잡아주셔야 합니다. 또 대부분 몸에 솜털이 많죠. 어떤 엄마는요, 우리 아기가 원숭이처럼 등이랑 몸에 검은 솜털이 많다고 걱정하시는데요, 이 또한 신생아 시기가 지나가면 다 없어지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배꼽은요, 보통은 10일에서 14일 정도에는 떨어지는데 깨끗하게 떨어지려면 건조하게 완전히 말라서 떨어져야 나중에 유가종이 안 생깁니다. 그래서 제대가 떨어질 때까지요, 기저귀를 완전히 덮지 마시고요, 이렇게 윗부분을 접어서 오픈시켜서 기저귀를 채우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은 아기들 유방인데요, 이렇게 살짝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습니다. 요즘도요, 가끔 어른들이요, 이 나중에 커서 한몰유도 되지 말라고 이 아기들 유두를 짜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행동은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유두를 짜준다고 한몰유도 평편유두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이 함몰유두, 평편유두는요, 태어나기 직전에 결정되기 때문에 태어나서 유두를 짜주는 경우는요, 오히려 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전에요, 신생아에 열이 나서 입원을 했었는데 이 옷을 벗겨서 보니까요, 양쪽 유두를 유즙이 다 나올 때까지 짜줘서 빨갛게 염증이 생겨서 입원을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짜면요, 아들이든 딸이든 유즙이 나오는데요. 자, 이것은 엄마인 뱃속에서 10달 동안 살았기 때문에 이 엄마의 여성 호르몬을 가지고 태어나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신생아 시기가 지나가면 없어지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또 여자아기들은요, 이 엄마한테 받은 이 여성 호르몬 때문에 이 냉 같은 분비물이나 생리같이 피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막 놀라서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 또한 신생아 시기가 지나면 자연히 호르몬이 없어지기 때문에 안 나옵니다. 특히 첫째라면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내용들이 걱정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이것들은요, 신생아 때만 나타나는 특징이라 신생아 시기가 지나면 다 없어지는 것들이니까요, 초보 엄마들은 부디 걱정하지 마시고 아기 잘 키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행복한 육아 되세요.